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14살의 명나라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조선 사신단 수백 명을 이끌고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외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내가 갔을 때보다 훨씬 잘했다고 극찬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왜 기생을 궁에 불렀을까요? 왜 반성문 읽자마자 또 여자를 만났을까요? 왜 세자궁 담에 개구멍을 뚫어서 몰래 드나들었을까요? 그리고 폐세자 된 후 70세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편안히 죽었다는 걸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선 최초의 적장자 세자였다가 조선 최초의 폐세자가 된 남자 양녕대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94년 태종 이방원에게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처갓집으로 보내버려요. 왜냐고요?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도 죽을까 두려워서. 태종은 이미 아들 셋을 연달아 잃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어릴 때 모두 죽었습니다. 아들 셋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찾아온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양녕대군이었어요. 1404년 11살이 된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정통성에 흠이 없는 적장자 세자였어요. 태종은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세자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으로 누굴 붙였는지 아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 최고의 대신인 삼정승을 전담 선생님으로 붙인 겁니다. 이전 조선의 어떤 왕도 받지 못했던 최초의 엘리트 코스 후계자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태종이 세자를 불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 좀 외워봐라. 세자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삼정승까지 붙여서 1년을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못 외운 겁니다. 태종은 분노해서 세자궁의 환관들 종아리를 쳤습니다. 세자를 직접 때리면 후계자 위상이 떨어지니까 대신 환관을 벌 준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환관이 곤장을 맞다가 세력에 대놓고 하소연합니다. 세자께서 공부 안 하신 게 왜 제 죄입니까? 12살 때는 아버지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 태종이 호통을 칩니다. 네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세자의 위치에 있는데 어째서 말과 행동이 엉망이냐. 양녕대군은 장난기도 많고 산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태종이 본 큰아들의 모습은 후계자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조치를 내려요. 세자가 밥 먹을 때도 움직일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24시간 감시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장난은 일체 금지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도록 하라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11살부터 24시간 감시, 삼정승이 붙어서 공부 감독, 밥 먹을 때도 선생님이 옆에 있는 삶, 이게 16년간 계속됐습니다. 27살 폐세자 될 때까지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양녕대군이 정말 공부를 싫어했던 걸까요? 아니면 233 자체를 싫어했던 걸까요? 1407년 14살이 된 세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태종이 세자를 명나라 사신단의 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사신단을 보냈는데 이번엔 그 사신단을 세자가 직접 이끌게 한 겁니다. 명나라에서 세자가 인정받으면 조선 내부에서도 위상이 확고해지거든요. 세자가 떠나는 날 태종은 궁 밖까지 나와서 배웅했고 세자가 눈물을 흘리자 태종도 함께 울었습니다. 몇 개월 후 명나라 수도 남경에 도착한 세자는 황제를 만나 인사를 올리고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황제가 주관하는 제사에 참석했을 때 위기가 생깁니다. 명나라 관리가 조선 세자를 구품석, 그러니까 가장 말단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의식에 맞는 관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건 조선의 위상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14살 세자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니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황제는 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제대로 된 관복까지 만들어줬어요. 15살도 안 된 조선 세자가 명나라 황제 앞에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태종은 내가 예전에 명나라 갔을 때보다 사신단 규모가 2배 이상 많았는데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잘 이끌고 돌아왔다며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바보였을까요? 정말 기생에 미쳐서 모든 걸 망친 걸까요? 명나라에서 돌아온 세자는 이후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태종 대신 국가 제사를 주관하는 등 후계자로서 입지를 넓혀갔어요.
그런데 16살이 되면서 세자가 공부 대신 다른 것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활쏘기였어요. 재밌는 건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바로 태종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저가 활쏘기에만 빠진 걸 보고 후회했습니다. 1410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자가 기생 봉지련을 몰래 궁중에 불러들인 거예요. 조선 궁궐 안에 기생을 부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모든 신하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세자 본인은 물론이고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기생 봉지련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이 태종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해요. 밥을 안 먹은 겁니다.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조치를 내립니다. 감옥에 가둔 기생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하사한 거예요. 그만큼 태종이 양녕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태종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유흥을 계속 즐깁니다. 1413년 20살이 된 세자에 대해 태종이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세자궁 북쪽 담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몰래 숨어서 드나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자가 담에 개구멍을 뚫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태종은 세자에게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세자가 가까이 했던 기생을 멀리 보내고 관련자들을 벌 주는 선에서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양녕대군이 또 단식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울리던 사람들을 벌 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니 원경왕후의 중재로 이 사건도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양녕대군은 정말 자제력이 없어서 이런 짓을 반복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해 8월, 태종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자가 세자궁에서 몰래 매를 키우고 있었던 게 들통난 거예요. 기생을 부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태종이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예전에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라고 어명을 내렸거든요. 아들이 사냥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예 동물을 금지시킨 건데 세자가 그 어명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세자여도 어명을 어기는 건 용납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이 아니라 임금의 명이거든요. 왕과 세자는 아버지와 아들이기 전에 군신관계입니다. 태종은 며칠 후 이런 말까진 합니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가 보장됐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너 계속 이러면 세자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초강수를 둔 거예요. 태종이 언급한 종실에 적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양녕대군보다 3살 아래였던 충녕대군. 공부를 정말 잘하고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그 동생이요. 양녕대군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자 자리가 보장된 게 아니구나, 동생이 경쟁자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녕대군이 180도 달라집니다. 바짝 긴장하고 공부를 합니다. 매일 학문에 정진해서 제왕 공부에 필수서적인 대안연의를 다 읽기까지 해요.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책을 어찌 6년이나 걸려서 끝마쳤겠습니까?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다시 아들과 잘 지내려고 했고 심지어 신하들에게 군사와 사람을 등용하는 것 외에 모든 정책 결정은 세자와 의논하라고 명령합니다. 국정 운영을 세자에게 맡겨본 거예요. 실록에 세자가 어떻게 했다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원만하게 잘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태종도 이 정도면 괜찮은 후계자 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1417년 태종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가 어리라는 여인을 만나고 있었던 게 발각된 거예요. 이 어리라는 여인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고 종이품 관리의 첩이었어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을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태종은 분노해서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 잔혹하게 처벌합니다. 대다수가 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았고 목이 잘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태종은 세자에게 이걸 하라고 뜻을 전합니다.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으라고요. 종묘는 조선 왕실의 역대와 왕들 신의를 모신 곳이에요. 거기서 세자가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읽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홀대하였습니다.
당시 양녕대군에게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거예요. 세자는 절절하게 반성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매, 사냥과 여자, 술과 음악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417년 2월에 반성문을 읽었는데 1418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어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계산해보면 반성문 읽은 직후인 5월이나 6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물의 반성문이 연기였던 거예요. 정말 양녕대군이 자제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폐쇄자를 유도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종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직후에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 또 어리를 만납니다.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어요. 이건 정말 자제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일까요? 명나라에서 외교적 승리를 거둘 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 정도 계산을 못했을 리 없어요. 1418년 5월 태종에게 세자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도 아니지만 태종은 엄연히 조선의 왕입니다. 왕에게 이런 불경스러운 상소를 보내는 건 용납될 수 없었어요.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패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결국 태종은 자신이 세운 조선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폐세자 이후 양녕대군의 삶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양녕대군은 광주로 추방됐지만 얼마 후 한양으로 돌아와 살았어요. 2달 후 왕이 된 동생 세종은 형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이라 부르며 예우했어요. 세종실록에는 양녕대군을 형님이라 부르며 대접한 기록이 수십 건입니다. 귀양 보내지도 않았고 연금하지도 않았어요. 양녕대군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냥하고 술 마시고 여행하고 시를 쓰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70세까지요. 조선 왕실에서 70세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왕 중에서 70세 넘긴 사람은 영조와 고종 단 2명뿐이에요. 양녕대군은 왕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장수한 겁니다. 양녕대군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만사를 다 잊고 강산에 누웠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네. 미친 게 아니었어요.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왕이 되면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조회하고 신하들과 정책 논쟁하고 수많은 상소를 처리하고 24시간 감시받고 마음대로 궁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세종은 과로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54세에 죽었습니다. 눈병, 당뇨, 피부병, 각종 합병증,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양녕대군은 그걸 11살 때부터 16년간 체험했어요. 24시간 감시, 삼정승의 공부감독, 밥 먹을 때도 선생님이 옆에 있는 삶,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 삶을 거부하기로요. 기생을 부르고 개구멍을 뚫고 반성문 읽자마자 또 여자를 만난 건 자제력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폐쇄자를 유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나라에서 외교적 승리를 거둘 만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멍청해서 저런 짓을 반복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역사는 양녕대군을 망한 세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는 성공한 탈출자예요. 왕이 되기 싫어서 왕이 안 된 남자, 감옥 같은 궁궐에서 벗어나 70세까지 자유롭게 산 남자, 조선 최초의 자유인. 현대로 비유하면 이래요. 재벌 2세가 회사 상속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저 인간 왜 저래? 그 좋은 걸 버려? 라고 하겠죠. 하지만 본인은 행복해요. 양녕대군이 딱 그랬던 겁니다. 동생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됐지만 과로로 54세에 죽었어요. 형 양녕대군은 역사의 문제아로 기록됐지만 자유롭게 70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양녕대군이 단순히 망한 세자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왕이 된 자와 왕이 안 된 자,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의 삶을 더 부러워할까요?